반갑습니다. 한정판의 정, 한판입니다. 편집 한정판의 한판입니다. 네, 오늘 5월 3주차 이제 재료 브리핑 시작을 하는 날인데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주는 아니죠? 다음 주 하루 남았습니다. 31일? 오케이. 네. 오늘 좀 시장 등락폭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느 정도 실망 매물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좀 실망 매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27일 날 또 한국은행에서 포지션이 하나 좀 나와줄 것 같은데, 그게 뭐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흔들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저번 주에 브리핑 드렸었던 모멘텀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키워드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어떻게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많이 관심이 갈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셨죠. 네, 맞습니다. 3박 5일간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이 첫 거래일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를 봤을 때 첫 번째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게 미사일 지침.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종료가 됐죠. 미사일 사거리 자체를 800km로 제한을 했었었는데 그걸 좀 완전히 이제 지침을 종료를 한다라고 하니까 뜬금포? 서프라이즈한 이번에 완전히 이야기했죠. 시장에서 반응을 아예 네. 못하고 있었거든요. 신선한 재료하고 테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풀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누가 가장 긴장을 할까요? 중국이야. 그쵸, 이제 본토까지. 그래서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유럽 전역까지 뭐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과거의 고구려 기상을 한번 떨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한학령이 또 좀 들어왔죠 이번에. 그쵸. 예, 뭐 BTS 관련된 이슈 또 뜨면서 그랬는데 정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중 소비주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미사일 관련주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선한 재료이기도 한데 사실 일정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재료 소멸 그런 우려감도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강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 쪽, 반도체 이쪽이 아예 그냥 뭐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맞습니다. 있었는데 완전 시장은 역시나 반대로. 예상과는 반대로 완전히 바이오 쪽은 무너지고 한일단조, 맞습니다. 뭐 비치로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방산 쪽이죠. 테마주들. 네, 실질적으로 한일단조가 그 핵탄두 머리 꼭대기에 있는 무게에 따라서 좀 등락을 보여주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핵탄두 머리 무게요? 네, 미사일의 머리 꼭대기 네, 그게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파워가 네. 세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일단조가 좀 움직였는데 좀 오늘 대장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일 그 회담 이후에 네. 또 전문 분야 아닙니까? 원전 말씀하신 한 건가요? 대표님이 또 전문 네. 분야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 같이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역시 원전 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뭐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뭐 한전기술 그리고 뭐 대장급으로는 뭐 BHI 그렇죠. 정도 이제 있는데 테마 쪽으로는 BHI가 제일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원전 기술이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원전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원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을 해내는데 그게 친환경 쪽이랑도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제일 역시나 많이 부각받는 게 SMR이라는 수형 모듈 원전인데 이 키워드가 앞으로 나와줄 이 탄소 중립 시대에 게임 체인저. 매수하면 됩니까? 매수요? 알겠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는 하루 이틀 보고 끝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SMR이라는 이 키워드가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이기도 해요. SMR 이제 기자재 부품을 미국 이제 뉴스케일 파워사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연도 안에 기자재 수출 공시도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타임쯤 이 원자력 시장에서의 변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수소 기술하고 원자력 기술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또 운영되는 체계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가 또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찬소 중립이라는 키워드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신재생 에너지는 30년 사이클 이제 섹터의 개화라고 보고 있어요. 요 원전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의 좀 오랜 먹거리지 않을까. 친환경 쪽을 좀 보자. 맞습니다. 네. 첫 번째가 미사일, 두 번째가 이제 원전. 원전. 그리고 한미 회담 안에 또 포함됐던 게
이제 대북 이슈였죠. 네, 대북 이슈. 근데 대북 이슈는 뭐 저번에도 한참 저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 맞죠.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재료 소멸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모멘텀 자체가 실무 협상하고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공은 북한한테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은 북한에 넘어가면 얘네들이 공을 이렇게 핑퐁이 돼야 되는데 터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실무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탈리안 코스요리로 따지자면 지금 뭐 에피타이저 식전빵 하나 먹었는데 게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크 본코스 요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봅니다. 빵 먹다가 이제 고기 나오면 이제 눈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빵 먹고 배부르다 집 갈 수는 없잖아요. 빵 먹었으면 이제 또 스테이크 먹으려면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예. 그리고 이제 한미 회담 안에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백신. 네,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 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OU를 맺었어요 일단. 네. 그래서 정확하게 공시는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나왔는데 네. 물량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계약 금액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모더나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CMO가 진행이 되는데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병뚜껑을 포장하는 게 진짜 CMO냐? 실질적으로 기술을 받아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다 보니 기술까지 이전 받는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 역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4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44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어떻게 기반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와 함께 원래 그 물량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 캐파가 안 들어가는 회사인데 한 발을 들고 가서 이 DS 공정이라는 기술 이전을 받아오는 게 사실 이번에 키포인트였어요. DS를 기대했죠. 많은 사람들이. DS 공정을 가져왔었어야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44조 원 투자는 집행이 되는데 DP만 가져온 상황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DP 공정만 가져왔다라는 키워드 때문에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분들이 투심이 좀 안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완전 그냥 진짜 네. 결국 뭐 나중에 뭐 기술 이전 받아와서 그럼 땡큐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론자가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 섣부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1억도 좀 받으면 연매출 1,0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1,000억 얘기 나오고. 네, 1,00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나오나요? CMO 쪽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쪽인데 이 수량 DP, 자체가 이제 많다 보니까 네,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MOU라는 게 또 말하기 또 나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죠. 예, 이번에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이 기술 이전도 받아오고 했었어야지. 코스닥 바이오가 살아나야지 코스닥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 분위기 투심도 좀 살아나고 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땡큐 외쳤던 게 머리를 굴려보니 자기네들이 이익 취할 게 더 많고 내가 내줄 거는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니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니까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땡큐죠. 예, 손해를 본 게 하나도 없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그게 실망 매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틀에서 두 번째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네. 네, 난리가 나면서 네,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좀 봤었죠 최근에. 네, 바로 맞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 VIP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근데 이제 드리는 말씀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규제가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위안화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위안화 때문에 규제 꼽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달러를 이번 여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여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충격을 선반영을 받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국가 대비 빠질 만한 구간이 맞나요? 한 반토막 정도 예, 이런 뭐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한 지금부터 반토막이 더 빠져도 무리가 없는 구간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그 상승 수치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의 조정폭이 나와줘도 기술적 반등 나와주고 하방 조정폭이 그 정도 열려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겪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실 건가요? 비트코인이요? 네. 아, 이게 저는 비트코인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죠. VIP 분들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겪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내가 안 겪으면 좋은, 그죠? 이제 네. 내가 굳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하나의 급등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좀 거품이 빠져주고 좀 정상화되면서 하나의 좀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한번 두들겨 또 맞고 악재에 적응도 하고 기초 체력 펀더멘탈을 올려야죠. 근데 이제 VIP 방송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코인 시장에 한번 볼까요? 하면은 저희가 볼 때마다 20-30%씩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20-30%씩 그렇게 매일매일 거의 뭐 그런 종목이 빠진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변동폭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규제는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때부터는 바닥에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재료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